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지구 시스템의 물하고 물질의 순환, 지구 시스템. 뭐 필기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해 위주로 가주셔야 되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경험치를 쌓는 것이고 3월부터 바로 시험 대비를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문제의 스타일이라든지 개념의 이해도를 좀 더 높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 기간이 되어지면 그때는 조금 더 많이 외워주는 왜냐면 그 전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는데 좀 불안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외워놓자 해서 지금 당장 외우는 것보다는 시험 때 가서 대신 지금은 많이 안 외우는 대신에 조금 다독을 해줘서 많이 틀려도 좋으니까 문제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안 틀리면 되거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니까 틀리고 저렇게 하면 틀리네 라는 경험치를 좀 쌓도록 하십시다. 일단 물질의 순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 먼저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총 5가지가 있어요. 뭐 처음에 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직권 하늘, 그 다음에 직권은 땅, 그 다음에 수권은 물, 뭐 이 정도는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생물권이 있고요. 생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외권. 요거를 조금 일상적인 용어로 바꿀 테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권이니까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권이니까 땅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선 물인데 보통 이제 우리 바다라고 취급해 바다. 말 그대로 생물이니까 생물인 거고요. 외권은 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면 왜 자르냐면 여기에선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생물권과 외권에 대해서는 출제가 많이 안 돼요. 그래서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도 순위를 잡는다라면 얘가 1등, 그 다음에 얘가 2등, 얘가 3등 그래서 출제 빈도수는 기권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수권, 그 다음에 직권이 좀 적게 그런데 직권은 어디 가서 배우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면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뭐 판구조론이 어떠니 뭐 해양지각, 대륙지각부터 시작해서 해령이고 막 이런 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 여기에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랑 연계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단독형으로 출제하지 않고 여기 내용은 얘랑 같이 나와. 그래서 단독형으로는 안 나오고 얘랑 연계돼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시험지상에서 나온다라면 이제 기권과 수권이 주 메인으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이 하나 더 나오는데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기권을 먼저 볼게. 차분히 첫 번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이렇게 있고 X축이 온도니까 공기의 온도는 기온이라고 하고 하늘의 높이를 이제 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일단 태양 에너지가 여기서 에너지를 주기는 해요. 그럼 사람이 잘못 알고 있으면 태양과 제일 가까우니까 여기가 높고 내려가면 내려가서 추워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지표면에서는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커요. 얘가 영향을 주기보다 땅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론상 이 고도가 제일 낮은 점이 제일 따뜻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집니다. 그래서 알겠지만 동일한 날에도 강원도 가면 좀 더 추운 이유가 거기가 약간 좀 높은 지대거든. 그래서 약간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 낮은 지역일수록 어떻다? 온도는 낮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지는 게 얘가 일반적이야. 여기까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어느 지점을 이렇게 갔더니 약 고도 20km 지점인데 여기 누가 있냐면 O3라고 하는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아 저런 게 있구나라는 거지. 오존층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해주냐면 유해한 우리한테 좋지 않은 자외선을 흡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좀 과잉하게 받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역전이 일어나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이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정상적으로 가고 그러다가 또 이 지점 아주 높은 지점에 가면 여기서는
땅에서부터 너무 멀리 가 있다 보니까 땅의 영향을 덜 받아. 즉 여기서는 주로 태양 에너지의 흡수력 때문에 여기서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뒤집히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그릴게. 이쪽에서 일로 쑥 하고 끌고 들어올게요. 다시 그린다면 여기가 기온이 되어지고 여기가 고도가 되어지면 그래프가 약간 바뀌어서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요 지점 색깔펜을 바꿀게. 여기가 파란 요 지점, 여기가 파란 요 지점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리고 원래 상태로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요 지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냅두지 않고 여기를 각각 이름을 붙여주기로 한답니다. 그래서 요 제일 밑에 지점 여기 숫자를 써볼게. 1, 2, 3, 4 그래서 여기가 무엇이다? 요거는 고유명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들도 외워주셔야 돼요. 영어 단어를 외워야 독해가 되듯이 일단 단어는 외워줘야 이 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성층권, 그 다음에 여기를 중간권, 고유명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열권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 거고 여기서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올라갔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살짝 구별을 해볼 거야. 어떤 아이냐면 어떻게 2번하고 4번을 보십시다. 2번하고 4번을 보게 되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요. 이렇게 한번 해석할 테니까 봐봐. 외우는 거 아니고 여기가 위치상 보면 여기가 아래가 되고요. 여기가 위가 되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래인 지점의 온도가 기온이 어때? 낮아.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 온도를 얘기한 거예요. 온도나 기온이랑 같은 말이니까 같이 봐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온도가 높다, 온도가 낮다라는 것은 온도가 높다라는 건 열이 많다, 가만히 있지 않고 뛰어다닌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 온도가 높을수록 가벼워집니다. 말로만 할게. 온도가 높으면 잘 움직여서 부피가 팽창해. 잠깐 쓰고 쉬울게. 밀도라는 개념은 부피분의 질량인데 밀도는 무거운 정도거든. 근데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줄어들어서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해놓고 지울게. 반대로 아래인 지점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것도 없는 게 무거운 아이가 아래에 있고 가벼운 아이가 위에 있어. 그럼 무거우니까 밑에 있을 거고 가벼우니까 위에 있겠지.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하나도 문제될 거 없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순환이 일어난다? 순환이 일어나지 않겠죠. 가만히 있는 거야. 무거운 건 무거운 대로, 가벼운 건 가벼운 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 안정층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 아이를 볼게요. 3번하고 4번을 보도록 할게. 일로 끌고 들어와서 이쪽에다 쓸게. 수건을 여기다가 해볼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아니다, 이쪽에 쓸게. 빡빡하지 않게. 자, 1번하고 3번이 있어요. 근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고도가 있고 여기에 기온이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해석해 볼게요. 여기가 아래인 지점이고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잘 경청해 줘야 돼. 여기가 위가 돼요. 근데 아래인 지점의 온도가 높잖아. 여기가 온도가 높아요. 여기는 온도가 낮겠지? 낮아. 그러면 이거 그대로 쫓아갈게. 그러면 온도가 낮으니까 무거워.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가벼워가 되어지니
어떻게 돼? 가벼운 애는 위로 뜨려고 할 것이고 무거운 애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지겠지. 그래서 위아래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순환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뒤섞이는 거야 위아래가. 그러다 보니까 안정이 아니야. 불안정하죠. 불안정층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대류라는 게 공기가 흐른다는 뜻이야. 흐름. 대류 현상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도 그대로 가자. 여기서는 대류, 흐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층권과 열권에서는 대류 현상 뒤섞이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한번 타본 친구들도 타봤을 텐데 비행기가 이륙을 해요. 그럼 쫙 올라갑니다. 하늘 위로.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수평으로 날아가게 될 거야. 그때 창문을 열면 구름들이 다 밑에가 있지 않니? 그 위에 떠서 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성층권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대류현상 공기가 바람이 막 불면 나들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안정하니까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게 되겠지.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면 또 재미없죠. 여기서 이제 1번하고 3번을 다시 한번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1번과 3번, 2번과 4번을 구별했어. 그 차이는 어떻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니? 1, 3번과 2, 3번을 구별했어요. 이제 끝났어. 근데 여기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 여기까지 왔어, 이제. 그러면 1번과 2번에서 보게 되면 1번이 한번 써볼게. 대류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권이 되어지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얘가 있습니다. 물이 존재해요. 물이 존재. 그런데 여기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한다면 이 물이 온도가 높아져. 그럼 수증기가 되겠지. 얘가 차가워져. 얼음이 되겠지. 그래서 눈이 되거나 비가 되거나 바람이 여기에서 이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눈도 되고 바람, 구름도 만들어지고 비도 내리고 막 여러 가지 현상. 즉 여기서 기상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구별하는 거, 구별 딱 봤을 때 1, 3번하고 2, 4번하고 1, 3번은 누구로 구별한다?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니? 일어나니로 구별하고 1, 3번은 어떻게? 물의 존재 여부, 물의 존재 여부를 통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구별하면 되고 오케이. 요게 기권. 기권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 개가 좀 있어서 외울 건 고유명사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 이런 것들은 이런 말 하면 좀 뭐한데 얘는 이제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것만 잘 이해해주면 아 움직이네 위아래로 섞이지 않네 위아래로 섞이네 이걸 통해서 용어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물이 있다라는 거 물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또한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쁘게 좀 써주실까요?